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3중 호재의 바이오주들의 어떤 부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 역대급 실적으로 합병 이후에 우려감들을 해소시켜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 2년 장기 바닥권 탈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분봉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침에 15만 8,700원대를 이제 고가로 해서 장중에 15만 이제 5천원대 위에서요. 장중에 15만 6천원 부근까지 좀 빠졌다가 크게 이제 흐름은 없는 상태에서 1.22%. 근데 시간에는 또 이제 한 500원 정도가 빠져서 15만 7천원 정도에 맞췄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 관련되는 부분의 이후에 이 공매도 잔고가 많고 낙폭이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쪽으로 프로그램 매수세와 외국계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여전히 이제 개인들하고 기관들은 이제 매도세로 이제 일단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 상단 가격 자체가 15만 7천원대거든요.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6만 1,500원대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의 음봉을 제끼는 양봉이 오늘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결과적으로 6월 달에 이 옵토말엑스 관련되는 이슈가 나왔던 이 자리, 자, 16만원대 중반 가격 이 자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올해 어떤 저점 국면들도 좀 벗어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2년째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요 박스권의 어떤 탈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20만원대가 이제 넘어가야 바닥권 탈출의 어떤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작년 저점의 수준까지 이번 합병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에서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10월 달에 일단은 갭 밑꼬리가 있는 양봉, 그 다음에 이번 달에도 일단 양봉으로 진행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위로 지금 이제 가격대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해주면서 다음 주면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반응들도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공매도 이제 금지 기간 동안에 매매 비중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좀 이제 지탱했던 부분들이 공매도 관련된 어떤 부담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수급들도 이제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기간에 합병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면 이 16만 원대를 넘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견조한 흐름상에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사실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이 합병 이후에 어떤 재무적인 어떤 부담이라든지 재고 관련되는 논란들, 그리고 성장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이제 줄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번에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 관련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관련되는, 그리고 이제 기존의 OP 마진으로 회복해왔던 이제 셀트리온.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합병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이 기대감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일단 내었고, 여기에 합당한 어떤 주가 상승은 16만 원을 훌쩍 넘어서 16만 중반대까지 가야 됩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어떤 제2의 도약을 위한 어떤 비전을 결과로서 실적단으로 증명했는데요. 자, 서정진 회장이 8월 달에 이제 간담회 때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일단 주가를 일단 방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관련되는 불확실성 해소만 해결한다면 이제 본래 이제 회사가 합병이 추구하는 어떤 성장 방향으로 주가들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뭐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 외형 축소 관련된 어떤 시장 우려감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떨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램시마와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결국 주가라고 하는 말은 지금 견조한 부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원이 주가에서는 가장 일단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신규 제품 차세대 품목인 유플라이마와 이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 특히나 이제 램시마 그 SC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가 가장 이제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6월달 이후 7월 출시 이후에 이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공보험 쪽에서 옵텀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PBM 처방집에 일단은 등재를 시키고 연말까지 이제 40% 그러니까 공보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커버리지를 늘린다는 어떤 목표들도 추가적인 어떤 PBM 등재 관련 어떤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간의 어떤 주가가 몇 달 동안 부진했던 것은 합병 발표 이후에 오히려 외형 축소와 재무 안정성 관련되는 부분이 이 재고 논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재고가 뭐 2조대 넘는 어떤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제 소진을 빠르게 하고 본래 이제 합병 이후에 이 원가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상화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주게 되면 주가도 이제 장기 바닥권을 이제 벗어나서 2030년도에 목표하는 연매출 12조 이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신약 관련되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진펜트라의 어떤 선전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회복 자체가 굉장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펜트라는 SC 제형으로 인플루ක්시맘 치료제이기 때문에 휴미라 시장이라든지 엠브레 시장이라든지 TNF-알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교차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SC 제형의 어떤 흐름으로 IBD 관련되는 염증성 장질환 뿐만 아니라 기타 적응증 관련된 확장을 통해서 전체 TNF-알파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높이는 부분들을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보다 4배 이상의 어떤 가격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지요. 그래서 3년 동안 3조 원, 1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1조대가 넘어갈 수 있는 블록버스터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2040년도까지는 이 출원던 특허가 이제 확보되는 경우는 경쟁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경쟁이 없는 신약으로 판매가 가능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구조가 이제 단순하게 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후에 매출 원가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재무적인 우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M&A 관련되는 부분에도 신약 개발에도 이제 몰두할 수 있는 어떤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어떤 장기 비전 12조 목표에 좀 더 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어떤 비유 자체도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교보증권의 이제 뭐 김정은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결국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실적을 고민해야 된다. 3분기 대비해서 이제 4분기는 이제 재고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앞두고 이제 이 재고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 조정을 한다는 말은 뭐 가격들을 좀 낮춰서 빨리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매출을 조금 이제 낮추는 어떤 추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국민연금 관련되는 주식매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가 청구권 가격 위에 있기 때문에 합병 성사 가능성은 높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내년도 어떤 매출은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진펜트라 위주의 어떤 시장 매출,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케미칼 매출, 그 다음에 테바 아조비 관련되는 CMO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면 합병 이후에 이제 3조대 중반 정도였던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원가율 자체가 기존의 셀트리온보다 좀 높아집니다만 재고가 다 소진되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점진적으로는 셀트리온 수준의 어떤 원가율로도 뭐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이제 부분들은 실적이 좀 구체화되었을 때 기관들의 어떤 이제 목표가 상향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무려 연수로 보면 3년째 이제 부진하죠. 특히나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번번이 이제 주도주 어떤 부상에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주가가 이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실적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가 가장 수급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 자, 이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불고 있을 때 주가의 어떤 적정 가치 회복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하령 점정과 같은 역할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도 이 16만 원대 흐름들을 11월 달에 빠르게 좀 넘어가서 합병 이후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 위해서 본질 가치로 주가의 어떤 장기 바닥권을 탈출의 어떤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흐름들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